네, 국어 4차시 디딤 영상입니다. 이번 모듈 우리는 연설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알아보면서 연설의 내용 조직 방법 중에 기승전결의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효율적인 설득 전략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설에서 중요한 설득력 있는 그런 표현 전략, 어떻게 표현해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표현 전략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논리적 표현입니다. 논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해야 되는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을 크게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사용합니다. 연역 논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단 논법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는 입력이 안 되네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사람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공리가 깔리는 순간부터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소크라테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 연역 논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연역 논증은 무언가 그 개념적인 것, 무언가 사실 중간에 그러한 것으로서 그 개별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원리에서 개별적으로 사례를 적용시키는 게 연역이면요. 귀납은 반대입니다. 귀납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무언가 원리를 가져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도 눈이 두 개고 B도 사람도 눈이 두 개고 C도 눈이 두 개고 D도 눈이 두 개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두 개이고 코가 하나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귀납 논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표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명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개념에 명확해야 됩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의미가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의미가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이 바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유의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모호해지고 내용이 모호해지면 그것은 또 상대방에게 무언가 비판받거나 또는 글의 논리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반드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과적 표현들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데요. 효과적 표현은 크게 여기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과적 표현은 비유입니다. 비유법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유법의 정의는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표현 대상이나 또는 내용, 표현 대상 내용. 우리는 이것을 원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 대상이나 내용을 무언가 독자가 알기 쉬운 다른 대상이나 또는 내용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내용에 견주어 참신하고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독자가 알기 쉬운 다른 대상이나 내용, 우리는 이것을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법을 사용하고 나면은 무언가 그 주장이 분명해지고 주장이 분명해지는 효과와
무언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비유법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유법, 네.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런 직유법 또는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법이나 또는 대유법, 사람이 어떻게 빵으로만 사냐라고 하는 그런 또는 풍유법, 속담을 활용하는 풍유법, 네,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화류법, 네, 또는 그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 또는 뭔가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의태법, 또는 뭔가 의미를 사용하는 중의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유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적인 표현 방법 두 번째 효과적 표현 방법 서류법입니다. 서류법은 여러분이 학습하셨겠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의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겁니다. 의문의 형태로 제시. 그래서 의문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는 방법. 해답을 찾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이 서류법을 사용하면 이 서류법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강조입니다. 강조. 화자의 뜻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공든탑이 무너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물어보면은 무너진다는 거야, 안 무너진다는 거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까? 기쁘지 아니할까? 무슨 말이에요? 기쁘다는 이야기죠.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커피 한 잔 못 사주겠냐? 어떤 말이에요? 사줄 수 있다, 없다? 사줄 수 있다. 하지만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형태로 물어보고 대답은 항상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무너져. 맞아. 무너지지 않을 거야. 기쁘지 않을까? 기쁘구나. 이렇게 뭔가 답이 정해져 있고 이 답을 상대방이 이 답에 대해서 내리게 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효과적 표현의 세 번째 설득 전략은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인데요. 이중부정은 한 번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하여 긍정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신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신의 축복이 아니야? 아니야. 또 아니야. 무슨 말일까요? 이건 결국 신의 축복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일은 신의 축복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양심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이야기는 사람은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했네.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이중부정은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강력한 효과가 뭐냐면은 그 강한 긍정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시켜 줍니다. 제대로 발휘시켜 줍니다. 하지만 무언가 자주 사용할 경우에 그 글이 갖고 있는 간결성이 사라져서 무언가 명확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할 수 없었다. 이중부정은 해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에서 우리는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논리적 표현에 대한 거, 명확한 표현에 대한 거, 그리고 효과적 표현에 대한 거. 논리적 표현에서는 연역과 귀납, 명확한 것은 개념을 명확하게 하게, 의미를 분명하게. 효과적인 것은 비유법과 서리법, 이중부정.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의 논설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